속초에서 촉발된 기초단체 부단체장 인사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인사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대구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구 신서혁신도시를 조명해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청년 백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창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화석 전문 박물관이 소장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중한 관광 자원이 해외로 넘어갈 수도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지만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옷차림 여전히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2도, 안동은 영하 10.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있고요. 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봉화의 경우에는 영하 14.7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북부 지역의 추위는 더 심하니까요. 동파 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낮 동안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밤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올라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는데요. 일요일에도 날씨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촉발된 기초단체 부단체장 인사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공무원 노조는 사무관의 시군 발령에도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강원도 속초시장이 통상 강원도청에서 행사해왔던 부시장 임명 관행을 깨고 자체 발탁 인사를 전격 단행하면서 도와 시군 간 해묵은 인사 갈등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충북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도의 시군 부단체장 임명에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 15일부터 집단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일부 시장 군수들까지 이에 동조해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단체장 임명 권한을 놓고 도와 시군 간의 힘겨루기와 시군의 승진 인사 적체를 둘러싼 불만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임명을 해가지고 부단체장이 내려가지고 한 건 월권행위라는 거죠.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정형퇴직 현황을 보면요. 40% 이상이 5급 퇴직합니다, 도청은. 그런데 시군 5.3%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북에서도 지난해 초 예천군 공무원 노조가 도의 부군수 인사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도청 내 5급 사무관의 시군 발령에 대해 경북 공무원 노조의 시정 요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는 인사 교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예산권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5급 사무관들의 이제 불평등 인사 교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고, 먼저 5급 사무관 인사 문제를 일괄 해소하고 난 뒤에 부시장 부군수에 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북 공무원 노조는 도와 시군 간 인사 이동에 따른 정면 충돌은 일단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공무원의 꽃이라는 5급 사무관의 승진 소요기간과 비율 또한 차이가 큰 만큼 도가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갈등을 덮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2016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내년 국비 확보액인 3조 2,200억 원보다 8%가 늘어난 3조 5천억 원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중앙부처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국비 추진 전략회의를 분기별로 열고 부시장이 주최하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회의도 수시로 열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정치권과의 예산정책 간담회를 정례회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의 어음 부도율은 0.35%로
전달에 비해서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0.12%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고 부도업체 수도 12개로 전월에 비해 4개가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지난 10월 부도난 휴대폰 관련 제조업체의 거액 어음 교환으로 경북은 포항, 김천, 경산 등 일부 지역의 고액 부도로 부도율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발전의 또 하나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색 산타 복장을 한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기관장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이 대구 시민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국감정 모든 구매 양력 계약은 대구 경북 지역을 지명 경쟁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회공헌 사업도 지금 내년에는 예산을 한 10억 정도로 늘려서 그중에 한 80%를 대구 경북에 지금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구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은 모두 8개. 지금까지 2,650명의 인력이 이주해 오면서 신서혁신도시는 주택이 들어서고 상가가 조성돼 새로운 도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들 이전 기관이 내는 지방세만 197억 원, 건설비 포함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관마다 직원 채용 때 지역 인재에 가산점을 주는 등 벌써부터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신서혁신도시는 대구의 새로운 성장 중심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대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나올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 기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특장점은 다른 혁신도시들과는 달리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연구개발 특구가 인접해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간 4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전략 산업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이 혁신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더라도 실제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지역에 많은 또 파급 영향을 주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이 가지는 몫이라 할 수 있고, 대구시의 노력으로 차츰 정주 여건을 갖춰가는 신서혁신도시의 이전 기관 직원들은 대구가 진정한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좀 잘 모르니까 잘 알려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이전 기관의 직원들이 진정한 대구 시민이 되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지역산업 생산 현장에 종사하면서 숙련기술 발전과 기술자 지위 향상에 공헌한 5개 분야에 달구벌 명인 5명을 대구시가 선정했습니다. 공예 분야의 목칠공예 직종 이종윤, 서비스 분야 제과 제빵 직종 이동우, 섬유 분야 한복 직종 이순단, 에너지 분야 박예정, 재료 분야 용접 직종의 문순대 씨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이들 달구벌 명인 증서 수여식을 엽니다. 가벼운 문화재 훼손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한 문화재 119 성격의 기동보수단이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서 문화재 돌봄단체, 한식목공과 미장공, 번화와공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돌봄단체는 5,600여 점에 이르는 야외 문화재를 관리하고 가벼운 훼손을 신속하게 수리합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청년 대부분이 대기업 취직을 꿈꾸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청년 창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26살 박지은 씨는 한 해 60억 원의 높은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쇼핑몰 대표입니다. 고등학생 때 SNS를 통해 옷을 판매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
자신이 가장 잘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것을 고수한 것이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섬유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게 원했었어요. 저는 좀 직접 제가 디자인하고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그것을 좀 고객들이나 사람들한테 그거를 제 옷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게 그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올해 대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한진우 씨는 28살이던 지난 2009년 홀로 창업한 뒤 최근 더치커피 추출기구를 개발해 온라인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업 5년 만에 직원이 10여 명으로 늘었고 연매출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개발한 아이템이 하나였다가 지금은 10개 이상이 돼버린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밖에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힘드네요. 통계청에 따르면 15살 이상 29살 이하 청년 실업률은 경북이 10.8%로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이 9.9%인 대구입니다. 창업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충분한 어떤 시장 조사와 사전 검토가 반드시 거쳐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자들을 꼼꼼히 검토해가지고 자금조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기술보증기금의 자금 지원 등 청년 창업을 돕는 다양한 제도들이 창업 도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특화작물 주산지인 경북 북부 지역을 발효산업의 연구개발 거점 지역으로 구축해 기능성 소재 산업을 육성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경상북도가 의뢰한 연구 용역을 통해 경북 북부 지역의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같은 기능성 소재 발효산업을 육성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북부 지역이 식품 중심의 전통 발효 산업을 벗어나 기능성 소재 발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5 시즌부터 프로야구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촉진 규정이 도입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올 시즌 평균 경기 시간이 역대 최장 시간인 3시간 27분에 이르자 5가지의 새로운 촉진 규정을 신설하고 새 규정을 2015 프로야구 시범 경기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은 투수 교체 시간과 타자 등장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타임을 불허하는 것, 또 4사구가 나올 경우 1루까지 뛰어가는 규정 등으로 KBO는 이 제도들을 통해 경기 시간 10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화석 전문 박물관이 소장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역사이자 관광 자원이 자칫 해외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년 전 화석 전문 박물관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영덕에서 문을 연 경보 화석 박물관. 수억 년 전에 동물과 식물, 종유석 등 2,500여 점의 각종 화석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포항에서 건설업을 했던 강혜중 관장이 40년간 사재를 털어 국내외 30여 개국에서 어렵게 수집한 겁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입장료로만 운영해왔지만 73살의 고령의 건강도 나빠지자 더 늦기 전에 정리하기 위해 매각을 결심했습니다. 벌써 국내외 자산가들이 매입을 타진하고 있지만 자식 같은 소장품들을 멀리 떠나보낸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모집해다 그것이 국내에 구울이나 시가 가지고 있으면 다이기 때문에 이게 해외로 빠져나가면 나로서 죽고 나도 상당히 참 내가 억울하죠. 이 박물관은 국내 지질학 전공자의 필수 견학 코스이자 관람객이 연간 20만 명을 넘는 관광자원이지만 자치단체의 관심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그 소유주의 그 폐쇄에 관한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고 또 사유 시설인 만큼 여기에 마땅한 지금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영덕을 포함해 지질 자원이 풍부한 동해안 4개 시군을 국가, 나아가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역사 자료들이 외지는 물론 심지어 해외로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66곳의 지하수 수질을 무료 조사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6곳에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 지하수를 정수한 뒤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2012년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무료로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3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뽑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달성군은 건전성과 운용 능력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효율성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달성군은 대구시를 비롯해서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단체에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구미시에서 형곡일동 한상준 씨, 천원성 씨, 또 금강사 주지스님, 보영캐슬 주민들이 각각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미시 형곡일동 나눔 회원들이 10만 원, 원할머니 보쌈 구미 형곡점에서 10만 원, 구미시 삼풍맨션 주민들이 5만 원, 구미시 오연경시 6만 5천 원. 구미시 황토방 빌라 주민들이 5만 원, 구미시 진달래 아파트 주민, 또 경산시 서부일동 신성자 23통장, 경산시 서부일동 강상원 씨 각각 5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부영이차 우리마을 부녀회 일동 20만 원, 울진 매화초등학교에서 36만 9,450원, 경산시 동부동 환경미화원들께서 15만 7,620원, 대구 북구 태전동 강북 목재 합판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바람이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2도, 안동은 영하 10.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있고요. 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봉화의 경우에는 현재 기온 영하 14.7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추위가 더 심하기 때문에 동파 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하늘 표정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대기가 무척이나 메마른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로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고요. 김천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이나 떨어진 영하 10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봉화와 청송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2도 안팎, 낮 동안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스키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겨울 스포츠 즐기기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2014년도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오후에 눈비 소식이 있고요. 다시 기온도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